안녕하세요. 다들 연말정산 잘 돌려보셨나요? 연말정산 진짜 할 때마다 어렵고, 아니, 이걸 내가 왜 다 하나하나 등록해야지 돌려주는 거야. 내 돈인데. 약간 이런 기분 들잖아요. 저만 그런가요? 미혼일 때는 사실 부양가족이나 뭐 기타 해당 사항이 많지 않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연말정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고 특히 아이가 생기니까 정말 꼼꼼하게 따지게 되더라고요. 이번 연말정산 결과 저희는 총 290만 원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신랑 쪽에서 300만 원 정도를 환급받고요. 제가 10만 원을 뱉어내게 되었어요. 부양가족이 많지도 않고 3인 가구이면서 맞벌이인 가구인 저희가 어떻게 연말정산에서 3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지 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맞벌이이고 5살 아이를 키우는 3인 가구입니다. 저보다 신랑이 연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모든 지출과 연말정산을 위한 항목은 전부 다 거의 신랑 앞으로 반영을 합니다. 첫 번째, 모든 지출은 소득이 많은 사람 앞으로. 저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소비를 모두 연봉이 높은 신랑 이름으로 나가게끔 설정을 해두었어요. 이 말은 무엇이냐? 가장 쉽게 제가 신랑 명의의 카드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. 이 카드로는 모든 생활비, 양육비, 변동비, 제 용돈 모든 걸 지출을 하게 됩니다. 카드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을 쓰고 현금 영수증을 신랑 번호로 입력을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. 심지어 기프티콘 같은 거 선물 많이 받잖아요. 그거 쓸 때도 모두 신랑 앞으로 현금 영수증을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. 제 카드는 거의 쓰지 않는 편이고요. 실제로 이번에 연말정산을 돌려보니까 신용카드랑 직불카드랑 현금 영수증 사용 결과가 제 이름으로 잡힌 것보다 신랑 이름으로 잡힌 게 거의 한 10배 정도 많더라고요. 두 번째, 기본 중에 기본, 부양가족 역시 소득 많은 사람 쪽으로. 저희는 아이 한 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 상황이어서요. 아이를 신랑 쪽으로 부양가족 등록을 해두었어요. 주변에 보면 부모님이나 부양가족을 이제 올려주신 분들도 계신데 연말정산에서 정말 부양가족의 힘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. 이것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. 세 번째는 의료비. 의료비는 소득 적은 사람 쪽으로. 연말정산 방법을 찾아보면 의료비 항목은 꼭 소득 적은 사람 쪽으로 받으라는 팁이 많아요.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% 이상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연봉이 낮은 사람이 유리하겠죠? 사실 연봉의 3% 이상의 의료비를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네 번째, 주택 관련 자금 소득공제 받기. 이번에 저희 연말정산 300만 원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준 항목이에요. 저의 경우에는 2023년도 1월에 기존에 살던 전셋집 전세금을 대환을 했고요. 주담대를 받아서 실거주를 하는 이 집에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. 그렇게 해서 전세금 대환 항목이 우선 반영이 되었고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주담대를 낸 항목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. 이거는 사실 특이 케이스니까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되어서 받으실 수는 없다는 거 잘 압니다. 다만 미리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내용에 추가를 해보았어요. 만약 주택자금을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면, 전세 대출을 제 이름으로 받았다면 아마 이 정도까지는 돌려받지 못했을 거예요. 왜냐면 저는 연봉이 신랑보다 낮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납부세액 자체가 낮거든요. 쉽게 말해서 세금으로 미리 뗀 돈 자체가 적다는 거예요. 이거는 제가 아무리 전세금을 몇 억을 상환을 하고 주담대를 한 달에 몇백씩 상환을 해도 미리 뗀 돈 자체가 적으면 나중에 소득공제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파이 자체가 작아진다는 뜻입니다. 저희도 작년에 처음으로 부동산을 매매를 한 케이스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집을 사고 팔아보고 전세를 들어갔다가 빼면서 바로 대환을 하고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았어서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. 만약에 신혼이시거나 무주택에서 앞으로 주택을 매매할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또는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한다면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영상에 내용을 담아보게 되었어요. 저희가 이번에 연말정산을 3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간단하게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. 이 외에도 연금저축이나 기부금 이렇게 소액으로 납부를 해서 반영을 받은 항목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큰 금융상품은 아직은 없는 상태예요. 주변에서 ISA 계좌나 IRP 연금 계좌 같은 거를 추천을 많이 해주시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매달 주담대를 조금 크게 갚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주담대로 나가는 비중이 좀 큰 편입니다. 그래서 조금 부담이 돼서 이 부분에는 ISA나 IRP 같은 연금 계좌에는 넣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. 추후에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서
주담대 비중이 조금 낮아지면 그 낮아진 만큼의 비율을 연말정산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돌릴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. 참고로 제가 아는 맞벌이 연말정산 관련 팁을 몇 개 더 드리면,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정보 제공 동의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서로 배우자의 자료를 공유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때 내가 이제 배우자 내역을 내 앞으로 올리고 싶으면 해당 내역을 체크를 해서 내 앞으로 자료를 포함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.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. 두 번째로는 이것도 제가 되게 유용하게 쓴 방법인데, 저는 납세자 연맹에서 제공을 하는 맞벌이 계산기도 사용을 잘 합니다. 이 계산기를 사용을 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제가 출산을 했던 해에 엄청 유용하게 썼는데요. 의료비나 산후조리원비 딱 봐도 진짜 지출이 엄청 크잖아요. 못해도 의료비랑 산후조리원비만 포함해도 거의 한 돈 1,000만 원 정도 쓰신 분들도 많으니까, 이때 이 큰 금액을 누구 앞으로 어떤 내역을 더 많이 넣어야 우리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커지는지, 이걸 조건별로 선택을 해서 계산기를 돌려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연말정산 부디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가게에 보탬이 되는 결과를 받으셨으면 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,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